제가 오늘은 SBS를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방송 다 읽어드릴 거예요. 조선도 읽어드릴 거고. 근데 오늘은 SBS, KBS하고 SBS를 제가 자료를 다 뽑았어요. 점성학으로 봤는데 4시간 걸렸어요. 4시간 좀 더 걸렸나 보다. 아침 내내 이걸 자료를 뽑고 있었어요. 왜냐면 네이럴 차트만 뽑는 게 아니고 트랜스링 차트까지 뽑아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언제가 운세가 제일 안 좋은가만 제가 찾아봤어요. 좋은 거는 뭐 왜냐면은 그 JTBC가 부도가 났다 이러기 때문에 언론들의 지금 언론이 변할 때거든요. 굉장히 변화가 많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보기 위해서 차트를 많이 찾아본 거예요. 언제 이 사람들이 변화가 오게 될까. 그런데 SBS가 생긴 날짜를 보니까 1991년 12월 9일이에요. 12월 9일인데 이 차트를 보시면 안쪽에 있는 것이 네이럴 차트예요. 안쪽에 있는 게 네이럴 차트고 바깥에 있는 게 트랜스링 차트예요. 트랜스링 차트는 어느 날짜로 잡았냐? 2030년 6월 1일을 제가 그날을 일부러 잡았어요. 왜냐하면 5월 달부터 7월 달 2030년도 그때가 SBS가 굉장히 크게 어떤 변화가 온다든지 새로 방송국이 다시 재편성된다든지 좀 그럴 수 있는 그 운세가 요때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알지만 이 차트에 어마어마하죠. 뭐가 어마어마하냐면 자그마치 그래서 사수 자리에 보시면 태양도 사수 자리 들어가 있고 수성도 사수 자리, 화성 또 지금 제가 이거 화면을 줄여놨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개 행성이 사수 자리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염소 자리에 하나, 둘, 셋, 4개의 행성이 염소 자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걸 제가 발견한 게 KBS도 염소 자리에 5개 행성인가 들어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어마어마하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태어났을 때의 이 SBS의 네이럴 차트인 거예요. 생일 차트예요. 말하자면 네이럴 차트. 그래서 그걸 설명을 제가 좀 드릴 건데 보시면 알지만 여기에 태양은 동그라미에 저만을 찍은 게 태양 자리예요. 16도 각도로 사수 자리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태양은 이 방송국의 지도자라든지 방송국의 주인이라든지 그 위치가 그러니까 사장의 위치도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방송을 대표하는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위치예요. 그래서 방송국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인 게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사수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수자리는 어, 제미나이의 반대쪽에 있죠. 제미나이는 단거리 여행, 제미나이는 장거리 여행, 왜 해외를 뜻해요. 그래서 해외라든지 또 higher education, 제미나이는 이 어린 유아교육이라면 사수 자리는 higher education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전달해주고 또 정보를 전해주고 해외로 뻗어나갈 수도 있는 그런 방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이 정보를 전해주는 방송국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가 있었죠. 수성 역시 사수 자리예요. 수성은 말이에요, 말.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굉장히 적합한 자리였던 거예요. 말하고 전달하고 또 출판도 되죠. 정보를 말해주기도 하고 뉴스 이런 걸 다 뜻하죠. 그런데 태양과 수성이 만나 있었어요. 굉장히 강해지죠, 이게. 언론의 특성이 잘 살아있는 위치예요. 그런데 화성도 역시 7도 위치로 사수 자리에 있어요. 보면은 7도 각도가 돼 있죠, 여기 지금 화성이. 그런데 화성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청 공격적으로 그 사람들이 처음에 방송할 때 진짜 혁신적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방송을 보니까 그게 뭐지? 여명의 눈동자? 그때 처음으로 입 맞추는 장면.
입 맞추는 장면이 나오고 또 다른 방송들보다 굉장히 변혁적이고 혁신적이고 경쟁에서 이겨서 뺏어와야 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많이 했어요. 탐사 보도도 많았고 또 하여간 굉장히 강하게 빨리빨리 뭔가를 했기 때문에 SBS가 그 뭐죠? 시청자를 많이 뺏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제가 듣기로 그때가 아마 한국에 나가서 그걸 봤던지 아니면 여기서 비디오로 봤던지 그건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그때는 비디오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1991년도니까.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거를. 아마 비디오로 봤던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금성과 명왕성이 전갈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전갈자리가 여기 있죠. 전갈자리가 여기 있는데 금성과 어 명왕성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비너스는 3도, 명왕성은 21도예요. 위치가. 근데 금성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되고 또 비너스는 또 역시 아름다움, 또 인기를 뜻하는 것도 되죠. 비너스 자리는 관계의 자리이고 전갈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갈자리는 비밀, 또 파워 스트러글이죠. 명왕성이 다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파워도 뜻해요. 그리고 어떤 숨겨져 있는 비밀, 또 관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깊은 갈등들. 이 SBS가 굉장히 대중의 매력을 뿜으면서 사람들에게 매력을 비추면서 튀어나온 거 맞아요. 새로 탄생이 됐죠. 그런데 명왕성 역시 전갈자리에서 21도예요. 자기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명왕성이 자기 자리에, 스콜피오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깊은 어떤 비밀을 파헤친다든지 권력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어쩌면 그때 그 당시에 권력의 힘을 등에 업고 방송을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을 때는 뭔가 비밀스러운, 다 드러내지 않는 뭔가 그런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매력적인 뜻도 돼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쏟았다 처음에는. 그리고 따로 혼자 딱 들어가 있는 행성은 목성이 처녀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토성도 있죠. 토성도 있는데 목성과 토성만 혼자 떨어져 있고 나머지들은 다 뭉쳐 있어요. 클러스터예요. 그리고 처녀 자리는 분석을 한다든지 기술적이라든지 또 숫자를 얘기한다든지 편집을 얘기한다든지 그래요. 그리고 깐깐하고 꼼꼼하고 이런 게 다 처녀 자리예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그걸 대입을 하자면 아무래도 편성을 한다든지 뉴스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과 연결이 되겠죠. 토성은 3도 위치로 물병 자리에 위치했었어요. 토성은 네트워킹, 기술, 스트럭처 또는 시스템 이런 걸 다 뜻해요. 그런데 토성이 물병 자리에 있었어요. 물병 자리는 원래 방송을 뜻하고 또 네트워킹을 뜻하고 뭐 그런 뜻이 있는 행성인데 토성이 들어가 있는 것도 흥미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천왕성, 해왕성, 또 북쪽 노드, 노스 노드, 그리고 문, 이 많은 행성들이 전부 다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염소 자리는 정도가 염소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미래는 굉장히 클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달 역시 염소 자리에 있었어요. 완전히 염소 자리 스텔리움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달이 뜻하는 것은 감정, 국민 감정, 또 보호, 또 안전, 부동산 이런 거를 뜻하기 때문에 SBS 사장인가 누군가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우연이 아닌 거예요. SBS는 미디어의 뜻하는 위치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행성들이. 그리고 영향력도 커지고 상승자리 역시 염소 자리에서 19도예요. 미드헤븐 자리는 물고기 자리예요. 물고기 자리 역시 미디어를 뜻한다 그랬죠. 영화 만드는 거 이런 거 뜻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좀 상승 자리가 염소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권위적으로 많이 방송 운영을 하지 않았을까. 좀 권위적이고 그리고 끈끈하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가 끈끈하게 엮여 있는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게 라이징 사인의 원래 위치에 있는 룰러는 토성이에요. 토성이 3도 각도로 물병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염소 자리를 다스리는 행성이 토성이에요. 그래서 서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트워크 또는 기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거죠. 물고기 자리가 미드헤븐 자리는 커리어를 뜻해요. 사회적인 명성 그걸 뜻하죠. 물고기 자리니까 영상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음악, 예술 다 들어가요. 그리고 감성도 들어가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위치에 있었어요. 해왕성 역시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 미드헤븐 자리는 물고기 자리에서 그래서 이걸 보면은 초반에 아마도 SBS는 영상과 또 대중의 꿈을 이렇게 영화로 만드는 드라마로 만드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컸을 거예요. 다만 문제가 뭐냐 파이시스 자리는 거짓말도 뜻해요. 가짜 뉴스를 많이 만드는 회사가 SBS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행성이 가장 위험한 때가 2030년도예요. 다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명왕성과 토성이 만나 있기 때문에 토성은 3도 각도로 물병자리, 명왕성 역시 물병자리 3도 각도. 지금 내가 말하는 명왕성 현재 트랜스링 차트예요. 그리고 토성의 원래 네이럴 차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행성이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뜻하는 것은 어떤 체계가 무너지고 또 회사 내의 경영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다시 재편하고 다 끝나고 새로 세워지는 근본적인 fundamental transformation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온다.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SBS도 안 돼요. 다시 해야 돼요. 경영 방법을 바꾼다든지 또 완전 방송국 조직을 새로 짤 수도 있어요. 회사가 끝나는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운세는 안 좋기 시작을 해요. 올해 말부터. 2028년부터는 천왕성과 화성이 180도 위치가 돼요. 또 화성은 사수자리. 또 트랜스링 화성, 죄송합니다. 천왕성은 쌍둥이 자리. 쌍둥이 자리, 사수자리 둘 다 커뮤니케이션을 뜻해요. 그러니까 원래 생일 차트는 화성이 7도로 사수자리에 있었다면 트랜스링 차트에서는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7도 위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행성이 180도 위치가 되는 거. 이거는 어, 어떤 식으로 이 회사가 운영을 해나가는가를 말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왕성은 새로운 기술, 혁신적인 테크놀로지. 근데 화성은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방식이죠. 화성은 행동이에요, 행동. 그래서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옛날 경쟁 방식과 새로운 경쟁 방식이 서로 한 자리에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도 플랫폼과 굉장히 크게 경쟁하게 되는 유튜브라든지 틱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이 점점점 세지고 기존 언론들은 점점점 죽어가는, 이게 참 세상이 화무시비록인 게, 그 뉴스를 찍어내던 회사들, 옛날에는 뉴스를 배달하고 미국에도 영화를 보면 아이가 신문 배달을 해요. 그죠? 신문지를 탁 던져요. 정원에다가 이제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뉴스를 듣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뉴스를 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거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드물어요. 나이 드는 분들이 뭐 그냥 하나씩 보면 모르지만 다 전화를 들고 유튜브, 인터넷으로 하지 누가 뉴스를 보고 있냐고요. 그래서 기존 언론들이 새로 재편되는 이런 영향을 다 받게 돼요. 그런데 2029년 후반, 2030년도가 되면 천왕성과 수성이 180도 위치가 돼요. 수성 내일을 생일 차트에서 수성이 사수자리 15도 위치에 있다가 됐죠. 그런데 해왕성, 트랜스링 해왕성은 15도 각도로 쌍둥이 자리에 있어요. 이 두 행성이 마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뉴스라든지 정보라든지 또 방송하는 방법. 천왕성은 혁신적인 기술이죠. 그래서 아마도 혁신적인 그 방법으로 방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대부분 디지털로 된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있어요. AI 발전이 되면서 순식간이에요. 제가 이거 말한 지가 뭐 2년인가 그런데 지금은 AI가 부쩍 우리 안방에 다 들어와 있어요. 뉴스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법이 이제는 전혀 달라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셀폰도 제가 볼 때 몇 년 아니면 싹 다 바뀌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태양도 2030년 6월 달 운세를 보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랍 링이 트랜스링이에요. 트랜스링. 2030년도. 보면 이 위치가 다 나오죠. 여기 지금 이렇게 쌍둥이 자리에 세 개 행성이, 네 개, 다섯 개 행성이 들어가 있어요. 해왕성, 전왕성, 사우스 노드, 태양, 화성, 달, 미드 헤븐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한 거 이거는. 그래서 회사의 미래가 어느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하는 거를 이때 결정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나갈 건지 방향을 다시 잡게 돼요. 경영 방법도 바뀌게 될 거예요. 새로 사업 방향도 바뀌게 되고 새로운 리더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때 가서. 2030년 5월 달부터 7월 사이가 가장 변화가 크게 들어오는 이때 가면 천왕성이 15도, 16도 사이에 위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네이럴 차트였던 수성과 태양과 정확한 90도 위치가 돼요. 그래서 이 오래된 방송이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나가게 될 것인가. 그런 걸 말해주죠. 제가 찾을 때는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방송할 때는 또 많지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방송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SBS의 가장 위험한 시기는 2030년 6월 달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카드를 좀 볼게요. 길게 읽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점성학으로 읽었기 때문에 한참 길어질 거예요.
이 SBS도 제가 볼 때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법적인 문제 생겨요, SBS.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손해도 보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어떤 제안이 좀 들어왔을 거예요, 이 회사가. 이 사람들이 방송의 방향을 좀 바꾸려고 많은 것들을 음, 실행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하기 싫은 것도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게 돼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금 엄청난 조사를 하고 있어요. 뭘 그렇게 조사하는지 모르는데 이 회사에 관련된 어떤 진실도 터져나와요, 앞으로. 비밀 터져나오고, 회사 운영 방식이 이 회사도 되게 보수적이라고 느껴져요. 변화가 휙휙 하고 오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멈춰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금방금방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거기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동산 자산을 산다든지 판다든지 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스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그리고 거짓말하고 진실을 얘기하지를 않고 좀 나쁜 일로, 나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짓을 좀 하게 될 거예요. 회사가 망한다든지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려운 일들은 많다,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원래는 리딩 한 번 더 하고 또 뭘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방송으로 카드 리딩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